네, 소개받은 다우데이터 김청원 대리입니다. 오늘 웨비나 내용이 이제 웨비나에서 나온 용어들이 좀 다소 생소하셔서 어렵게 느껴지셨을 텐데, 저는 빔 360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니까요. 부담 없이 간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반부에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빔 360 안에서 레빗의 공동작업 프로세스는 많이 소개가 되었었죠. 동일한 네트워크 안에서 작업한다면 로컬 파일과 센트럴 파일을 이용을 했고요. 빔 360 디자인을 활용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로컬 파일, 센트럴 파일이 각각 이제 클라우드 모델과 클라우드 워크 쉐어링 모델이 되어 공동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공동주택과 같은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건축 분야와 더불어서 오늘 소개된 단지 분야도 포함되어 있기에 빔 360을 기반으로 전체 사업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토목 분야의 관망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서 레빗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11시리즈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툴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빔 360 디자인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왼쪽에서 보이는 그림처럼 빔 360 위에서 건축 토목 간 이제 통합 모델도 구성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분야 간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오수관이나 소방 배관 등의 MEP 분야와 토목의 관망 분야입니다. 해당 MEP 배관들은 건물 외부의 상하수도관들과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 길이만큼 건물 외부로 나오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토목 관망 쪽에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때 외부 배관의 레벨 값이 연결되어야 할 토목 관로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토목 분야의 메인 관로는 자연 유화식일 경우 종단 경사나 도로 면과의 토피고 등으로 인해서 레벨 조정이 매우 제한적인 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때문에 외부 배관 레벨을 조정하거나 위치를 바꿔줘야 하는데요. 물론 설계 작업 시에 기준축 레벨에 따라 모델링을 진행하기 때문에 크리티컬한 부분은 잘 없긴 하지만 이러한 레벨 문제나 지작물과의 간섭 문제가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토목 담당자는 간섭되는 분야 쪽에 해당 문제를 이슈하고 배관 담당자는 이를 조정하는 코디네이션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빔 360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해도 이런 과정들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사전에 해당 문제를 인지를 해서 조정 시기를 앞당기거나 작업량 자체를 줄일 수가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서밋포 리뷰, 트랜스미탈 이슈 마크업 등을 활용하여 적어도 설계 변경에 의한 모델 최신화가 늦어진다거나 혹은 자료 전달이 안 돼서 딜레이 되는 상황은 방지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코디네이션 작업을 완료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런 코디네이션 작업이 프로젝트 특성상 좀 중요하게 작용되는 부분이라면 빔 360 코디네이트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간섭 검토 수행 방식은 이제 보통 나비석스를 활용하는 방식이 익숙하시겠지만 대형 프로젝트에서 수십 개가 되는 분야 간 간섭 체크를 수행할 경우를 생각하면 간섭 체크 과정과 별도로 왼쪽 그림과 같이 보이는 현황 파악을 위해서 매트릭스 자료를 작성하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이런 간섭 검토 과정이 한 번 하고 끝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또 필요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빔 360 코디네이트를 활용한다면 모델 파일만 정리를 해서 업로드해주면 이제 곧바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매트릭스가 보여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빔 360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하면 이제 시공간 제약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업무 수행 방식을 좀 더 빠른 시기에 처리하거나 작업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프로젝트 수행 방식에 따른 영향 정도를 나타낸 맥니미 커브인데요. 기존 방식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은 시공 단계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한된 4번의 그 맥니미 커브는 가능한 한 많은 사업 참여자들이 프로젝트 초기부터 참여하여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을 앞당김으로써 상대적으로 적은 설계 변경 비용으로도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빔 360이라는 플랫폼으로 프로젝트 환경을 구축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기능 등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게 되겠죠. 오늘 웨비나는 단지 분야에서 빔 360 디자인을 활용한 프로젝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안해 드렸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분야별 특성도 다양하고 같은 단지 분야라고 해도 세부적으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폴더 구성 체계나 권한 설정, 룰 세팅 등은 이제 사전에 미리 테스트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제가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어쨌든 이제 오토데스크에서는 빔 360 닥스 디자인에 대해서 트라이얼 계정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남겨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공동작업 제품을 위한 액세스 확대 프로그램으로 검색을 하시면 바로 링크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거나 빔 360 도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신청하시고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Q&A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주셨던 질문들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고 순차적으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쪽이 처음이네요. 공동작업 진행할 때 동시 접속지에 속도 이슈가 없는지를 물어보셨는데 이게 제가 테스트를 한 바로는 그러니까 빔 360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이제 빔 360 계정을 여러 명이 가지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 분들이 이제 어느 한 사람의 계정에다가 프로젝트를 만들었지만 그래도 나머지 분들도 빔 360 계정을 가지고 있으셔야지 들어와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자기 계정에 올릴 때의 속도 이슈는 크게 없는데 다른 사람 거에 접속해가지고 들어갈 때는 자기 거에 올릴 때보다는 약간의 딜레이는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프로젝트의 어떤 수정 작업을 제안을 드릴 때도 그 수정 작업에 의한 승인 절차라든가 취업 일련의 절차를 할 때 이게 이제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것보다는 어떤 일련의 어떤 정기적인 그런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때 그것들 갖다 계속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그런 절차를 갖다가 진행하는 어떤 일련 프로젝트 팀의 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이제 여러 명이 들어와가지고 동시에 막 들어와서 할 때 이 프로젝트에 대한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유실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프로젝트 파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동시에 접속하고 동시에 저장을 했다고 할지라도 누군가는 누군가보다 1초 늦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모두 다 이력은 남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보다 1초 빨리 했다. 그러면 이 사람께 이전 버전이 되고 1초 뒤에 한 사람께 다음 버전이 돼요. 이거에 대한 유실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접속을 했을 때 로딩 속도가 약간 이제 너무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아까 수정 작업을 팀 단위로 운영을 하실 때는 그런 또 어떤 1년에 이제 룰을 정하시고 그때 그런 작업들을 로딩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좀 답변을 좀 드릴 건데요. 질문지를 좀 약간 쭉 둘러보니까 이제 저 공동작업이라고 하는 말 표현을 거의 이제 실시간 공동작업으로 좀 질문을 주신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빔 360 디자인을 처음 접하게 되신 프로그램이 이제 레빗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레빗은 사실은 같은 한 개의 파일을 같이 동시 접속을 해서 객체 단위로 이제 락킹이 돼서 실시간으로 이제 공동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CBS3는 저희가 이제 약간 프로세스를 좀 복잡하게 좀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이제 만약에 A사라고 하는 특정 업체에서 이제 이 업로드되어 있는 파일을 이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걸 여는 순간 아까 말씀드렸던 파일 락킹이 되거든요. 즉 다른 업체, 다른 작업자가 같이 그 동일한 파일을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공동 작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프로세스를 어떻게 진행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은 좀 더 편안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동기님께서 주신 질문도 천천히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단계별 원복이 간단하게 작동하는지 물어보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 내용이 변경을 순차적으로 했을 때 이제 이 전 버전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전 버전을 꺼내서 보는 게 좀 심플하게 되느냐를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빔 360에 그 파일이 이렇게
뭐 폴더 체계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윈도우처럼. 올라가 있으면 옆에 이제 버전 1, 2, 3, 4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 버전을 딱 누르시게 되면 거기서 이제 몇 번까지 어느 사람이 몇 번 버전을 얼마에 올렸는지가 다 히스토리가 남고 원하시는 버전을 클릭을 하시면은 그 버전이 이제 현재로 올라옵니다. 커런트로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 그 버전을 빔360에서 열어서 확인도 가능하시고 로컬로 다운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 작업이 최대 몇 명까지 작업이 가능한지를 여쭤보셨는데 이거는 이제 빔360 계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은 많이 가지고 계신 만큼 다 들어와서 작업하실 수 있어요. 인원의 제한이라든가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뭐 파일 용량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공동 작업 시에 변경한 이력이 남는지 이런 공동 작업 시에 뭐 파일을 변경했거나 뭔가를 업로드를 했거나 아니면은 뭐 파일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아까 이슈 창이라는 걸 잠깐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사실 채팅도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 내부에 들어와서 뭔가를 건드렸을 때 거기에 대한 히스토리는 다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프로젝트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정해야 하는 이유가 혹시 통합된 설정을 통한 공동 작업은 아직 미지원하는 것인지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요. 예, 아까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업자가 그 도면 파일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게 락킹이 되는 약간 이런 공동 작업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약간 룰 설정이라든가 폴더 트리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실 레빗 작업보다는 조금 더 힘을 좀 실어서 네, 사전 설정을 좀 진행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동일 프로젝트에서 권한 또는 승인권자가 다수로 설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요거는 분명 가능하십니다. 요거는 설정에 따라서 이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뭐 3명, 다수의 인원 중에서 뭐 1명만 어사인을 하게 되면은 뭐 승인을 하는 것으로 뭐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의 여러 가지 파일 트리 구조를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기능 있는지를 여쭤보셨는데 네, 시뮬레이션 저희가 일반적으로 빔툴에서 이렇게 돌리는 그런 시뮬레이션 기능은 없고요. 데이터에 대한 뷰잉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버전에 대한 컴페어 뭐 이런 것들이 기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D, 3D 간 데이터 상호 호환 여부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거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됐는데 일단은 만약에 일단은 빔360 저희가 계속 BIM 뭐 3D 모델 이런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지금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 뭐 PDF나 아니면 MS 오피스 문서나 아니면 뭐 2D CAD 뭐 이런 것들 다 올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올릴 수 있고 만약에 3D 데이터를 올리게 되면은 이제 2D랑 3D로 이제 뷰잉 창을 선택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2D를 누르면은 그 데이터가 이제 2D 이제 편면도상에서 눌렀을 때로 보여지고 3D를 누르면은 이제 그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아이소는 아닌데 약간 비스듬하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3D로 이렇게 보여지는 뷰를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